안녕하세요. 역사와 인물을 가볍게 훑어보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전담열전을 통해 야망과 충의 사이에서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했던 제나라 전씨 일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돈의 시대, 제나라의 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진나라 제국의 서슬 퍼런 권위가 무너지던 시기, 천하는 주인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진승의 난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과거 주나라의 개국 공신 강태공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의 제나라는 다시금 부흥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등장한 이들이 바로 전씨 일족입니다. 이들은 수세기 전 강씨 왕조를 대신해 제나라를 차지했던 옛 왕족의 후예들이었죠. 적현 지역의 강력한 호족이었던 이들은 왕족이라는 정통성을 무기로 빼앗긴 유산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이 서사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반란의 불꽃을 피운 초대 왕 전담, 야망으로 나라를 다스린 전형,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의를 지킨 비극의 주인공 전횡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씨 일족의 산막 비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막은 전담의 기지로 시작됩니다. 전담은 자신의 종이 죄를 지은 것처럼 꾸며 진나라 현령을 성 밖으로 유인한 뒤 살해합니다. 일족의 영향력으로 민중을 규합한 그는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되어 부활의 기틀을 다집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짧았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 명장 장안에게 포위되자 전담은 동맹을 위해 구원병을 이끌고 나섰죠. 하지만 임제 전투에서 대패하며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제나라의 거대한 권력 공백을 남겼습니다. 제2막의 주인공은 전형입니다. 전담이 죽자 제나라 사람들은 다른 왕족인 전가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한편 항량의 도움으로 장안의 추격에서 벗어난 전형은 구원자가 아닌 도전자로서 귀국합니다. 그는 이러한 왕위 계승을 찬탈로 간주하고 분노하여 전가를 몰아냈고 전가는 초나라로 망명합니다. 이후 전형은 전담의 아들 전씨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재상으로서 실권을 장악했으며 동생 전횡은 장군으로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전형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초나라 항량이 장안과의 결전을 앞두고 구원병을 요청했을 때 전형은 초나라에 망명 중인 전가를 죽여야만 돕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거절합니다. 결국 항량은 전사했고 이는 그의 조카 항우의 깊은 원한을 사게 됩니다. 진나라 멸망 후 항우는 제나라를 교동, 제북으로 쪼개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전형은 반란을 일으켜 새 지역을 무력으로 다시 통일하지만 이는 항우의 대군을 불러들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전형의 공개적인 반항은 항우의 모든 분노를 제나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항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침공하여 성곽을 불사르고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전형은 패배하여 도망치던 중 평원 지역 백성들에게 살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야망과 자존심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제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전형이 실용적인 지도자였다면 장안이라는 더 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항량과 동맹을 맺었거나 힘을 비축하기 위해 항우의 분하란을 일시적으로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형의 자존심은 그러한 실용주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미 안정된 왕국의 군주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러한 현실인식의 괴리가 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제3막, 전횡의 시대가 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제나라에서 군사를 수습해 항우에게 유격전으로 맞섰고 항우가 유방과의 팽성 전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영토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는 전형의 아들 전광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재상이 되어 사실상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한나라로부터 다가왔습니다. 유방은 뛰어난 외교가 여기기를 보내 제나라의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여기기에 설득에 넘어간 전횡은 한나라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공적을 탐낸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이 기회를 틈타 무방비 상태의 제나라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배신감에 여기기를 삶아 죽인 전횡은 500명의 부하와 함께 외딴 섬으로 몸을 숨깁니다. 천하가 한나라로 통일된 후에도 전횡은 섬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유방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자기를 약속하며 수도 낙양으로 불렀습니다. 낙양을 단 30리 남겨둔 지점, 전횡은 결단을 내립니다. 한때 대등했던 유방을 섬길 수 없으며 여기기에 동생에게 보복당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왕족의 절개를 증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섬에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겨진 500명의 부하들이 주저없이 모두 자결한 것이죠. 사마천이 사기에서 가장 비장하게 묘사한 의의 절정이었습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그들의 죽음은 언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애도가인 만가는 사실 전횡과 그 부하들의 죽음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하나의 문학 장르이자 문화적 관습이 된 독특한 사례입니다. 부추잎에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을 노래한 해로가와 죽음 앞에선 어짐과 어리석음이 구분 없음을 읊은 호리곡. 이 노래들은 주군을 따라 죽음을 택한 부하들의 절절한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천이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형의 리더십이 자기중심적 야망과 전략적 근시 안에 갇혀 있었다면 전횡의 리더십은 원칙과 도덕적 승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리더십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왜 실패한 이들에게 귀중한 기록을 할애했을까요? 그것은 성공보다 인물의 됨됨이, 즉 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백의와 숙제처럼 원칙을 위해 삶을 포기한 그들의 도덕적 품격을 기린 것이죠. 유방의 실용주의가 천하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사마천은 전횡의 이상주의가 역사 속에서 불멸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성의 척도는 때로 승자가 아닌 패자의 행동에서 발견된다는 남다른 통찰을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나라 전시 일족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만가라는 유산을 남겼고 진정한 승리는 세속적 권력이 아닌 도덕적 원칙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지는 전횡과 500인의 충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수박겉핥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역사여행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